리첸이 처음 내 허벅지 위로 몸을 기댄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저씨, 땀 많이 나셨네요. 그녀의 손끝이 제 이마를 훑었어요. 축축했죠. 제 땀인지 그녀의 손가락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침대 옆엔 그녀가 빨아놓은 속옷이 걸려 있었어요. 레이스 달린 검은색.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빨래 널어도 돼요? 아저씨 방에. 전 고개를 끄덕였죠. 말이 안 나왔거든요. 그날 밤, 전 20살 청년처럼 떨었습니다. 69의 늙은 몸이 그렇게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아침이 오자 제 통장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건 어쩌면 거래였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전 그녀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따뜻했으니까요. 아내가 떠난 지 꼭 200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냄비 속 면발이 풀어지는 걸 멍하니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죠. 봉이었습니다. 호성아, 오늘 저녁 시간 있나? 왜? 소개해줄 사람 있어. 괜찮은 여자야. 전 거절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냉장고엔 김치 하나뿐이었고 TV 앞 소파엔 빨지 않은 양말이 나뒹굴고 있었거든요. 69살 남자의 집이란 게 이렇게 처량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식당은 역 근처 삼겹살집이었어요. 봉이가 먼저 와 있었고 그 옆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왕리첸. 그녀는 43이라고 했지만 피부는 30 초반처럼 매끈했어요.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추는 위에서 2개가 풀려 있었죠. 일부러 그런 건지 원래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호성 씨.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바닥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손가락 끝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고기를 구우면서 봉이가 농담을 던졌지만 전 리첸의 입술만 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웃을 때마다 아래십술이 살짝 젖어 들어가는 게 보였거든요. 침을 삼키는 건지 원래 촉촉한 건지. 저는 20살 때 이후로 처음으로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리첸이 제 팔을 가볍게 붙잡았어요. 호성 씨, 집까지 바래다 주실 수 있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문을 열자 좁은 공간에 화장대와 침대,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벽엔 대만 풍경 사진이 붙어 있었고요. 들어오세요. 물이라도 한 잔 드릴게요. 전 멈칫했지만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리첸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그러고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며 머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쏟아졌죠.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속옷이 다 젖었네요. 그녀가 웃으며 일어서더니 옷장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레이스 속옷이었어요. 그걸 들고 욕실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저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수도꼭지 소리가 들렸어요. 찰랑찰랑 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빨래를 비비는 소리. 몇 분 뒤 리첸이 나왔습니다. 손에 물기 젖은 속옷을 들고 있었어요. 호성 씨, 잠깐만요. 이거 좀 널어야 해서요. 그녀는 침대 옆벽에 걸린 옷걸이에 그 속옷을 걸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작은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목이 바짝 말랐어요. 물을 마셨지만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리첸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무거운 냄새였죠. 혼자 사세요? 응. 외롭지 않아요? 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제 손등에 손을 올렸어요. 차가운 손끝이 제 피부를 훑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아저씨 혼자 자면 허전하죠?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리첸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늙고 초라한 69살 남자의 얼굴이.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의 방을 나오지 못했어요. 침대 옆엔 여전히 젖은 속옷이 걸려 있었고 물방울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리첸이 제 집으로 들어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짐이라곤 캐리어 하나뿐이었어요. 바퀴가 삐걱거리며 현관을 넘어오는 소리가 묘하게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게 맞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호성 씨, 옷장 좀 비워주실 수 있어요? 응, 저쪽 쓰면 돼. 그녀는 금방 짐을 풀었습니다. 옷장 한쪽을 차지한 그녀의 옷들은 대부분 얇은 소재였어요. 비치는 블라우스, 짧은 치마, 레이스 달린 속옷들. 저는 그걸 힐끗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첫날 밤, 리첸은 제 침대로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이불을 들고 누워서는 제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잠이 안 와요? 아니, 저도 그래요. 새 집은 항상 낯설거든요. 그녀의 손끝이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저는 눈을 감았어요. 손길이 따뜻했거든요. 이상하게도 그 손길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리첸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잠든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그녀를 봤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입가엔 미소 같은 게 걸려 있었고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여자가 왜 저한테 왔는지 정말로 궁금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리첸은 집 안구석구석을 장악했습니다. 욕실엔 그녀의 샴푸와 린스, 바디워시가 늘어섰어요. 화장대 위엔 화장품들이 가득 찼고요. 브랜드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것들이었지만 병들이 유난히 반짝거렸습니다. 호성 씨, 이거 좀 사줄 수 있어요? 어느 날 리첸이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에센스라는 거였어요. 가격을 보니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비싸네. 제 피부엔 이게 맞아요. 안 바르면 금방 거칠어져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아 자기 뺨에 갖다 댔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아기 피부처럼. 저는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줄게. 그날 카드를 긁으며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리첸이 기뻐하며 제 팔을 안았을 때 그 먹먹함은 금방 사라졌어요. 냉장고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예전엔 김치며 반찬이 가득했는데 이젠 생수병 몇 개와 과일 조금이 전부였어요. 리첸은 요리를 안 했거든요. 대만에선 다 사 먹었어요. 요리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치킨, 피자, 중국집. 한 달 카드 값이 100만 원을 넘었어요. 통장을 보며 한숨이 나왔지만 리첸 앞에선 태연한 척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거실을 지나는데 불빛이 보였습니다. 리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제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리첸은 지갑 속 카드를 하나씩 꺼내 확인했어요. 그러고는 현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짜리 5장. 그녀는 그중 2장을 빼서 자기 지갑에 넣었습니다. 손끝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돌아가서 자야 하나, 아니면 나가서 뭐라고 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결국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보리를 보고 나와 침대에 누웠죠. 리첸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가 보이는 것 같았지만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았어요. 며칠 뒤 리첸이 제게 물었습니다. 호성 씨, 예전엔 뭐 하셨어요? 배관공이었어. 힘들었겠네요. 저는요, 옛날엔 호텔에서도 일했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호텔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익숙함 같은 거요. 저는 그날 밤 리첸의 손길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 손끝이 얼마나 많은 남자를 만져왔을까. 그리고 저는
그중 몇 번째일까? 하지만 그녀의 체온은 여전히 따뜻했고 저는 여전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엔 또 지갑이 가벼워져 있었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리첸과 밤을 보낸 건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그녀가 유난히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리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이 났어요. 달콤하고 무거운 냄새. 호성 씨, 오늘 좀 외로워요. 왜? 그냥요. 당신이 옆에 있는데도 외로워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던 손끝이 점점 따뜻해졌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69살 심장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밤, 리체는 제게 먼저 키스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여자를 안는 거였거든요. 몸이 제대로 반응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리체는 모든 걸 이끌었어요. 제 손을 잡아 자기 몸 위에 올려놓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그 목소리가 저를 무너뜨렸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리첸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호성 씨, 당신 없으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짜로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리체는 이미 씻고 나와 있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어요. 붉은색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응, 볼일 있어서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어젯밤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리첸이 나간 뒤 저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시트에선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점심때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 리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대만은행 송금 완료 50만 원.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어요. 송금. 완료. 5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그냥 뒀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 이상은 저는 그날 봉이를 만났습니다. 술집 구석 자리에 앉아 소주를 마셨어요. 봉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첸이 문제냐? 아니,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저는 잔을 비우고 말했습니다. 송금 알림 이야기를요. 봉이는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어요. 호성아, 몸주는 여자보다 마음 파는 여자가 더 무섭지. 무슨 소리야. 그 여자,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했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리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다만 없으면 안 된다고만 했을 뿐. 없으면 안 된다는 건 필요하단 뜻이야. 사랑이 아니라. 봉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소주를 한 잔 더 들이켰어요. 목이 타들어갔지만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땐 밤 10시였습니다. 리체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자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친구 만났어. 술 냄새 나요. 씻고 올게요. 그녀가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며 제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리첸, 왜요? 아니, 아무것도. 전 차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송금 이야기를요. 그녀의 눈빛이 너무 맑았거든요. 마치 아무 비밀도 없는 것처럼. 그날 밤, 리체는 다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격렬했어요. 그녀의 손끝이 제 등을 핥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끝나고 나서 리첸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당신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나중에요, 꼭. 그 말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또 뛰고 있었어요. 리첸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잠든 거죠.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송금 완료. 그 글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품 안엔 여전히 따뜻한 여자가 있었고, 저는 그걸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인지, 거래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리첸이 보험 이야기를 꺼낸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리첸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몸엔 얇은 가운만 걸치고 있었어요. 속이 비쳤습니다. 호성 씨, 잠깐 이것 좀 봐요. 그녀가 서류 몇 장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보험 약관이었어요. 신체상해 보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당신 나이 생각해봐요. 혹시 모르잖아요. 리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운 사이로 허벅지가 드러났어요. 저는 시선을 서류로 돌렸습니다.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는데? 사고 나면 5천만 원이요. 매달 1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녀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손가락이 글자 위를 천천히 훑었어요. 손톱은 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수익자란에 왕리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수익자가 왜 당신이야? 당신 가족 없잖아요. 딸도 연락 안 하고. 리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니, 뜨거웠습니다. 나한테 맡겨요. 혹시 모를 일 대비하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딸 미라는 제가 재혼했단 소식 듣고 연락을 끊었어요. 가족이라곤 리첸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볼게. 지금 사인하면 이번 달은 공짜예요. 리첸이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 화장대로 갔어요.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가운을 벗었습니다. 속옷만 남았어요. 검은색 레이스였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괜찮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인 것 같았어요. 정신이 흐릿했거든요. 리첸이 다시 제 옆으로 왔습니다. 몸에서 샴푸 향이 났어요. 그녀가 제 무릎에 서류를 올려놓고 사인할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여기랑 여기. 손가락이 세 군데를 짚었습니다. 저는 그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글자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첸의 어깨가 제 팔에 닿아 있었거든요. 내일 할게. 왜요? 지금 하면 되잖아요. 그녀가 제 손에 볼펜을 쥐어줬습니다. 손끝이 스쳤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사인만 하면 돼요. 금방이에요. 리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했어요. 마치 거절할 수 없다는 듯이. 저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칸에 이름을 썼어요. 문호성.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두 번째 칸에도 썼습니다. 리첸이 제 어깨에 턱을 괴고 지켜봤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고 차분한 숨소리. 세 번째 칸까지 다 쓰고 나니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리첸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잘했어요. 그녀가 웃으며 제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입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리첸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다시 가운을 걸쳤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왔어요. 목마르죠? 드세요. 저는 물을 받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물은 쓴맛이 났어요. 리첸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앉아 있는 그녀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리첸. 응. 나 말고 다른 남자는 없지?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깊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호성 씨, 나 믿어요? 응. 그럼 됐어요. 리첸이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에서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저는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진짜 표정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리첸은 침대로 왔습니다.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오늘 고마워요. 뭐가? 사인해줘서요. 당신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녀의 손이 제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며 제 심장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심장 위에 멈췄어요. 뛰는 게 느껴졌을 겁니다. 호성 씨 심장, 너무 빨리 뛰어요. 리첸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리첸의 숨소리만 어둠 속에 울려 퍼졌어요.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욕망 때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보험 서류에 사인한 뒤로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리첸은 여전히 제 옆에서 잤어요.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제 등에 손을 올려놓고, 하지만 그 손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지만 무거웠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봉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녹음기 하나 구해줄 수 있어? 뭐 하게? 그냥 필요해서. 봉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작은 녹음기를 건네줬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거 켜놓으면 12시간 녹음돼. 조심해. 저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첸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고요했어요.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요? 산책. 리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녹음기를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매트리스 아래 틈새에 밀어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리첸은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고 깊은 숨소리.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 리첸이 움직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를 최대한 고르게 유지했죠. 리첸이 슬리퍼를 신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 15분.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여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 리첸이 전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문 앞까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리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만어였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톤이 달랐습니다. 제게 말할 때보다 차갑고 빨랐어요. 몇 분 뒤 통화가 끝났습니다. 리첸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리첸이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등에 손을 올렸어요. 차가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일부러 일찍 나갔습니다. 병원 검진 받으러 가. 조심해서 다녀와요. 리첸이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 그림자가 있었어요. 저는 병원에 가는 척하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첸은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 쪽지가 있었어요. 장 보러 갔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 침대에 삐걱거리는 소리, 리첸의 웃음소리, 그리고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리첸, 오늘 좀 피곤해. 그래요? 그럼 빨리 끝낼게요. 리첸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지만 묘하게 기계적이었어요. 몇 분 뒤 신음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제 것이었어요. 듣기 민망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리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는 금방 끝나네요.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비웃는 건지 그냥 웃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만어로 뭔가를 말했어요. 톤이 빨랐습니다. 중간중간 숫자가 들렸어요.
500, 1000. 마지막 문장만 한국어였습니다. 곧 마무리돼요. 녹음기가 멈췄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녹음기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현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성 씨, 왔어요? 리첸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상냥했어요. 저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응, 방금 왔어. 검진은 어땠어요? 리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웃는 얼굴, 맑은 눈동자. 그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이젠 알 것 같았어요. 괜찮대. 다행이네요. 리첸이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여전히.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따뜻함이 얼마짜리인지. 그날 밤, 리첸이 또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어요. 하지만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호성 씨, 오늘은 좀 이상해요. 뭐가? 몰라요. 그냥. 리첸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목소리가 메아리쳤어요. 내가 언제부터 당신 손님이었죠?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녹음을 들은 뒤로 사흘 동안 저는 리첸을 피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집에선 말을 아꼈습니다. 리첸이 뭘 물어도 짧게 대답했죠. 어디 아파요? 아니,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요. 일 있어서. 리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나흘째 되던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책상 넘어 앉은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렵습니다. 이미 효력이 발생했고 수익자 변경은 본인 동의가 필요해요. 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금까지 30만 원 정도요. 하지만 해지하면 위약금이 붙습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800만 원이었어요. 리첸과 살기 전엔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1200만 원이 넉 달 만에 사라진 겁니다. 일단 보험은 동결시켜 놓겠습니다. 추가 납부는 안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었지만 그냥 걸었어요. 옷이 젖어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땐 온몸이 축축했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첸이 울고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그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리첸.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화장이 번져서 뺨에 검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성 씨, 왜 그래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가? 보험 동결시켰죠?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리첸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 믿으라고 했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 왜요? 리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들어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리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저씨는 금방 끝나네요. 그리고 대만어 통화 소리. 리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설명 안 해도 돼. 다 알아. 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리첸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 돈 필요했어요. 엄마 병원비 때문에. 리첸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면 주는 거라면서요? 리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그녀가 갑자기 일어나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블라우스를 벗고 치마를 내렸어요. 속옷만 남았습니다. 원하는 거 이거잖아요. 뭐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예요. 리첸이 제 앞에 섰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봤어요. 가슴, 배, 허벅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입 좀 입어. 싫어요. 당신이 원하는 거 이거잖아요. 리첸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제 셔츠를 붙잡고 울었어요. 맨살이 제 옷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리첸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어. 그리고 나가. 호성 씨, 나가라고.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리첸이 떨리는 손으로 옷을 주워 입었어요. 단추를 잠그는 손이 서툴렀습니다. 일주일만 시간 줘요. 지름 쌀게요. 리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거실엔 리첸의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달콤하고 무거운 냄새. 이제 그 냄새가 역겨웠어요. 밤이 되자 리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짐을 싸지 않았어요. 대신 제 옆에 앉았습니다. 호성 씨, 한 번만 안아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리첸이 제 어깨에 기댔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손끝은 더 이상 뜨겁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리첸의 몸도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그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리첸은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값을 매길 차례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리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일어나면 식탁엔 토스트와 커피가 놓여 있었어요. 리첸이 만든 거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은 느껴졌어요. 먹고 가요. 됐어. 저는 그냥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녁엔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리첸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제 옷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개어 쌓아놓고 있었죠.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리첸이 밤마다 외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10시쯤 되면 화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건 새벽 2, 3시였어요. 처음엔 신경 안 썼습니다. 어차피 떠날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몰래 뒤를 밟았어요. 리첸은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습니다. 병원 앞에서 내렸어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리첸이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3층으로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 병실 앞에서 리첸이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숨어 지켜봤어요. 병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첸이 누군가와 대만어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톤이 부드러웠습니다. 제게 말할 때보다 더. 30분쯤 지나자 리첸이 나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약봉투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계단 쪽으로 숨었습니다. 리첸이 지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첸이 완전히 사라지자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여자였습니다. 머리는 백발이었고 눈은 감겨 있었어요. 호흡기가 코에 꽂혀 있었습니다. 침대 옆 차트를 봤습니다. 왕메이링, 68세, 뇌졸중 후유증. 리첸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한참 그 노인을 바라봤어요. 여윈 얼굴, 마른 손.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병실 벽에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 리첸과 그 노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어요.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리첸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정말로 돈이 필요했던 거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땐 새벽 1시였습니다. 리체는 아직 안 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2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리첸이 들어왔어요. 지쳐 보였습니다. 어디 갔다 와? 리첸이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산책했어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요. 리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요양병원 다녀왔지. 리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따라갔어. 당신 어머니 봤어. 리첸이 바닥을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말했어야지. 왜 숨겼어? 말하면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그래서 나한테서 돈을 훔친 거야? 리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훔친 게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빌렸으면 갚아야지. 갚을게요. 시간만 주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일주일만 더 있게 해줘요. 엄마 약값만 모으면 갈게요. 일어나. 호성 씨, 일어나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지갑을 꺼내 돈을 꺼냈습니다. 100만 원이었어요. 리첸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가져가. 왜? 어머니 병원비 쓰라고. 리첸이 돈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가. 더 이상은 못 봐. 리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고마워요. 고맙긴.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리첸의 울음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가 거짓말쟁이라서가 아니라 진실이 이렇게 슬플 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첸의 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쪽지가 있었어요. 호성 씨, 꼭 갚을게요. 그리고 당신이 처음이었어요. 진짜로. 저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주워서 지갑에 넣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리첸이 떠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침엔 혼자 라면을 끓이고 저녁엔 혼자 TV를 봤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간 거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욕실엔 여전히 리첸의 샴푸 냄새가 남아 있었고 침대에선 가끔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환각 같은 거였죠. 밤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10만 원이었어요. 입금자는 왕리첸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요. 저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어요. 석 달째 되던 날, 리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호성 씨, 잘 지내요? 저는 일구했어요. 식당에서 일해요. 엄마 상태도 좀 나아졌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지우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당신 생각 많이 났어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첫눈이었습니다. 리첸과 처음 만난 날도 이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나갔어요. 버스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3층 병실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리첸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리첸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호성 씨. 왔어. 저는 어색하게 섰습니다. 리첸이 일어났어요.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화장기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첸은 웃었어요. 알고 있다는 듯이. 앉아요.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인을 봤어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엄마, 좀 나아졌어요. 가끔 눈을 떠요. 리첸이 어머니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리첸의 옆모습이 평온해 보였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리첸. 응. 아니, 아무것도. 리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깊었어요. 뭔가 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있었을까요? 저는 일어났어요. 간다. 호성 씨. 응. 고마워요. 와줘서.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리첸이 뒤에서 말했어요. 또 와도 돼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슬퍼서인지 그리워서인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병원에 갔어요. 리첸은 어머니한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라지 않았어요. 기다린 것처럼 웃었습니다. 또 왔네요. 응.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갔습니다. 리첸과 말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차를 마시고 창밖을 봤어요. 어느 날 리첸이 물었습니다. 호성 씨, 왜 와요? 몰라. 나한테 화났잖아요. 아직도 화났어. 리첸이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그럼 왜 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리첸이 문자를 보냈어요. 호성 씨, 오늘 밤 너무 외로워요.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휴대폰을 보다가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원룸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리첸이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어요. 말없이. 리첸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욕망은 사라졌고 정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리첸의 침대에서 잤어요. 손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누워 있었죠. 새벽에 리첸이 물었습니다. 호성 씨, 날 다시 안아줄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일어나 베개를 하나 더 가져다 놓았어요. 리첸 머리맡에요. 리첸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다시 누웠습니다. 창밖엔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햇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리첸의 손이 제 손 옆에 있었어요. 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웠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이라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서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았습니다.